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언 22장 6절에 아이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아이를 훈련하라. 그러면 그가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녀의 기질을 이해하기에 앞서서 부모인 나의 기질을 먼저 발견하고 이해되어야 하는 것이 먼저 전제되어야 됩니다. 오늘은 자녀 교육의 방식도 내 기질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오늘 그런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녀 교육의 방식이 내 기질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네 가지 기질을 나눠서 다혈질 부모를 생각해 봅시다. 다혈질 부모는요, 자녀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잘 놀아주죠. 그런데 자녀를 잘 훈련하지 못합니다. 일관성이 없고요, 체계성이 없습니다. 자녀하고 약속해 놓고 잘 까먹습니다. 자신의 기질대로 양육합니다. 또 우울질 부모는, 이런 부모는 자녀 양육에 대한 높은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완전한 자녀 양육을 목표로 잡고 있기 때문에 자녀들 수준이 상당히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자녀들이 어떤 수준 이상으로 되지 못할 때 자녀들이 죄책감을 안고 살아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담즙질 부모는 어떻습니까? 자녀들에 대하여 철저한 조련사입니다. 잘 다듬고 잘 훈련시킵니다. 그러나 결핍된 인내심, 부드러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녀 양육 훈련 스타일이 억압적이고 지배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본의 아니게 반항하는 자녀가 나올 수 있고 어느 날 갑자기 뛰쳐나가는 일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점액질 부모인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를 상당히 잘 이해하고 받아주고 수용하고 여유 있게 만들어줍니다. 훈련도 잘 안 하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자녀가 너무 방임적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게으른 자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먼저 자신의 기질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 기질을 잘 이해해 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내 아이 기질은 무엇일까요? 내 아이 기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다혈질 자녀. 내 자녀가 다혈질이다. 외향적입니다. 적극적이고요, 긍정적이고, 그리고 스타형입니다. 무대가 펼쳐지면 올라가서 놀기를 좋아합니다. 강점이 있죠. 사람을 좋아합니다. 호기심이 많고 명랑합니다. 열정적입니다. 창조적입니다. 그런데 약점도 갖고 있습니다. 사람이 없으면 웁니다. 어렸을 때 그렇죠. 사람이 없으면 울어요. 어떤 물건을 보면 손으로 만지려고 하는 호기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참을성이 없습니다. 잘 잊어버리고요, 또 잘 속입니다. 그런데 다혈질 자녀는 위트와 휴머가 있습니다. 다혈질 아이가 학교에 갔습니다.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물었죠. 5개의 사과가 있는데 3개를 먹으면 몇 개가 남지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대답하기를 3개요. 그러더래요. 아니, 어떻게 3개가 남니?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먹는 것이 남는 거래요. 이렇게 대답한다고 억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이제 우울질인 자녀가 있죠? 우울질인 자녀, 내향적이고 소극적이고 비판적이고, 그런데 천재형입니다. 강점이 뭐냐면 진지합니다. 조용합니다. 책임감이 강합니다. 깊이 사고합니다. 그리고 높은 수준을 요구합니다. 약점이 있습니다. 매사에 의심이 많습니다.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깊이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학적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 자녀가 담즙질인 경우가 있습니다. 담즙질, 외향적입니다. 적극적이고요, 비판적인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담즙질 자녀는 지도자형입니다. 강점이 있습니다. 모험심이 많습니다. 에너지가 많고요, 목표지향적입니다. 경쟁적이고 어떻게 쓰든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약점이 있습니다. 고집이 셉니다. 시끄럽습니다. 사람을 도구화할 수가 있습니다. 논쟁적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내 자녀가 점액질인 경우가 있습니다. 점액질, 내향적입니다. 소극적이고요,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추종자형입니다. 조맥질의 강점이 있습니다. 편안합니다. 잘 적응합니다. 융통성이 많습니다. 잘 들어줍니다. 외적으로 평화롭습니다. 그런데 점액질도 약점이 있습니다. 게으릅니다. 무책임하고요. 무원칙적입니다. 타협적이고 내적으로는 고집이 셉니다. 그렇다면 내 아이의 기질에 따른 자녀 양육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포인트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4가지 기질을 나눠서 또 이야기를 한다면 다혈질 자녀인 경우 그의 창조성이 어디에 있는가를 테스트해 보십시오. 어렸을 때 일찍 발견하면 더 좋습니다. 일찍 발견해야 좋습니다. 활동을 시켜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자면 노래나 춤이나 연설이나 예술이나 스포츠나 연극 등의 활동 등 다양성 있게 시켜보고 관찰해 봐야 됩니다. 내 아이가 무슨 기질을 갖고 있나. 스킨십의 양육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만져주고 안아주고 칭찬해주고 그리고 사춘기에 들어가면 조심해야 하지만 이 스킨십의 양육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다혈질은요, 방 정리, 돈 관리 등의 교육에 힘써야 됩니다. 개도 키우지 않는데 개판일 수 있습니다. 마스크가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본래의 기질을 억압했다는 것이 나쁜 것입니다. 다혈질 자녀의 바람직한 장점에 대하여 칭찬을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째, 우울질 자녀인 경우에 어떻게 아이를 교육시켜야 될까요? 그의 천재성이 어디 있는가 빨리 파악하십시오. 모든 기질 중에 가장 탁월한 천재성일 수 있습니다. 조기 발견해 주어야 됩니다. 재능이 깊습니다. 천재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지나치게 슬픈 이야기, 책, 음악, TV, 비디오 영상, 인터넷 게임에 너무 빠지지 않도록 주의를 줘야 됩니다. 우울질은 몰두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몰두형. 중독 증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다른 분위기를 경험하게 해줘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이런 아이들에게는 감사하는 교육을 많이 시켜야 됩니다. 순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말고 표현하도록 격려해 주십시오. 우울질 자녀는 표현을 잘 못합니다. 감수성이 예민합니다. 표현하도록 격려가 필요합니다. 네가 뭘 느꼈니? 이렇게 말해줘야지. 네가 알아 몰라? 그것도 몰라? 이 병신 같은 자식아.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공과 실패가 똑같이 인생의 중요한 경험임을 가르쳐 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울질이 실패하면 자학 증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실패를 하면 좋은 경험이 될 것이라고 해줘야 됩니다. 실패도 경험이라고요. 그것도 자산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빌 게이츠는 우울질입니다. 그래서 그는 직원을 채용할 때 실패를 경험한 사람을 많이 쓰겠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를 통해서 무엇을 배웠는가를 꼭 물을 것이라면서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담즙질 자녀인 경우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까요? 여러분의 자녀가 가장 위대한 지도자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의 영성을 깨뜨리지 말고 그의 의지를 굴복시키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담즙질 자녀는 순종이 힘듭니다. 순종하도록 훈련을 해야 하지만 귀는 꺾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고래들 노는데 새우라고 할지라도 활개를 칩니다. 무슨 깡으로 그렇게 한 것일까요? 네, 새우 깡으로 그러는 겁니다. 새우도 깡이 있다고요. 그리고 이 담즙질 자녀에게는 책임을 주어서 바쁘게 하십시오. 일을 시켜보십시오. 그리고 교정이나 징계를 할 때 합리적으로 이유를 잘 설명해야 합니다. 합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면 반항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변 사람에 대한 사랑과 그리고 부드러움의 가치를 가르치십시오. 거칠기 때문에 아이가 거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가치를 가르쳐야 됩니다. 자연에 대한 관심을 가르치십시오. 이런 아이들은 무엇보다도 음악과 예술 등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조금씩은 할 수 있도록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음악도 악기도 미술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3B 뮤직 아카데미에 아이들을 다 입학시켜가지고 가르쳐 줄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점액질 자녀입니다.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자녀의 관심, 흥미 영역을 조기에 탐구해야 합니다. 그 아이가 좋아하는 것, 운동을 좋아하면 하라고 하십시오. 스포츠나 태권도나 권투나 검도 같은 육체적인 운동을 하도록 격려해 주십시오. 분노의 감정이 있으면 표현하도록 그렇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화난 이유를 들어주고 격려해 줘야 됩니다. 아이에게 큰 소리를 지르면 아이가 겁을 먹고 좌절할 수가 있습니다. 약간의 강제성을 가지고 과제를 맡기고 그리고 성취를 격려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없이 게으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 가장 좋은 기질도 없고요. 가장 나쁜 열등한 기질도 사실 없습니다. 그렇지만 기질마다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습니다. 약점은 우리의 죄 때문에 생긴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극복해야 합니다. 기질은 타고난 것이고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질에다가 알파라는 것이 환경이나 가치관 그리고 믿음을 더하면 인격은 변할 수가 있습니다. 인격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기질이 변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인격이 변한 것입니다. 오늘 서두에 저는 잠언 22장 6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이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아이를 훈련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가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아침마다 새롭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